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대선 출마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에서 총기 소유주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불치자 자녀의 출생증명서 발급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텍사스 주정부의 정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은행의 경제 분석가 65%가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했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의 대권 도전 선언이 이번 주 안으로 유력시되고 있다고 언론과 소식통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출마 여부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아웃사이드 돌풍의 주역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격돌한 민주당의 초반 대선 레이스를 흔들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5월 장남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급사한 이래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대권 도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리는 민주당 연례기금 모금 행사인 제퍼스 잭스 디너에서 대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출마가 공식화될 경우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는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샌더스 상원의원의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ORC가 전화조사를 실시해 오늘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이 45%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주자들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29%를 얻은 샌더스 의원이었으며 3위는 바이든 부통령으로 18%의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선두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도 비교를 보면 바이든 부통령이 10%포인트 차로 가장 크게 앞섰고 샌더스 의원도 9%포인트 앞선 반면 클린턴 전 장관은 5%포인트로 우위를 굳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최근 한인 하버드 대학생의 공개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망언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을 거의 공짜로 방어해주고 있다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18일 썬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은 한국을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2만 8천 명의 미군을 한국에 두고 있으며 한국은 불을 축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하버드대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재미교포 조지프 최 씨는 지난 10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를 향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매년 8억 6,100만 달러의 방위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를 전적으로 미군이 책임지고 있지만 한국이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 전문 매체들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분담금을 이끌어내려는 포석이거나 구급화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특히 후자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뉴욕주에서는 총기 소유주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부의장인 펠릭스 오티즈 주 하원 의원은 총기 소유주가 최소 25만 달러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와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법의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최근 총기 규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총기협회 등의 로비와 무장의 자유를 존중하는 헌법 규정 지지자들의 반대로 규제를 위한 시도는 계속 무산되고 있습니다. 오티즈 의원은 최근 테네시주에서 11세 소년이 아버지의 샷건으로 8살짜리 여아를 살해한 사건을 지적하며 총기 소유 보험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총기단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보험 에이전트였던 뉴욕주 총기협회 톰 킹 회장은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보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불법 체류자 자녀의 출생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상대로 불체자들이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은 텍사스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은 현재 헌법 14조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텍사스주는 불체자 자녀의 출생증명서 발급 절차 과정에 신분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텍사스 지역 시민단체와 국선 변호사협회 등은 지난 5월 불체자 자녀 6명과 부모들을 대신해 텍사스 주정부에 이와 같은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서부지법 로버트 피트맨 판사는 원고 측이 이민자의 자녀들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갖고 있지만 출생증명서 발급을 명령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는 불체자 자녀들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 정책에 대한 법정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는 출생증명서 발급이 거부되면 아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텍사스주가 이들에 대한 출생증명서 발급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생들은 교통비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찰스 슈머 연방 상원 의원은 15일 대학생들의 교통비를 25%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트립이란 이름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116달러 50센트인 메트로카드 30일 정기권을 25% 저렴한 87달러 38센트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할인된 금액은 연방정부가 해당 기관에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슈머 의원 측은 교통비 할인 제도를 위해 최소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대학생 교통비 할인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뉴욕시 초중 고교 학생과 노인들을 위한 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재정 지원 없이는 또 다른 할인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재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본격적인 재외선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맨하튼에 있는 뉴욕 총영사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박재진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이환규 재외선거관을 선출했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는 허정의 동포 담당 영사와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권순호 씨,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신만우 전 뉴욕 한인회장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재외선관위는 이날부터 내년 5월 13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관리와 투표 사무 관계자 관리,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박재진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모든 분들이 편리하고 공정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외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 제보와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공간 부재자 신고 인명부 작성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로 예정됐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탑승 시 연착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바로 신호 문제인데요. 이 신호 문제가 대부분 철로 위에 떨어진 캔이나 전선 등 금속 물질에 대한 오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낙후된 시설에 대한 교체가 시급해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시 지하철 운행 시 발생하는 연착 사유 중 20%가 신호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약 34만 5천 건의 신호 문제가 주중에 발생했고 주말에는 약 9만 1천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주중에는 약 12%, 주말에는 44%나 증가했습니다. 신호 문제는 흔히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레일 컨트롤 센터에서 감시하게 되는데 레일 위에 금속 물질 등이 감지되면 이를 운행 중인 지하철로 짐작하고 후속 전철 차량에 감속 또는 정지 등 신호 문제를 통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낙후된 레일 시설은 작은 금속 조각이나 캔, 잘려진 전선조차도 운행 중인 전철 차량으로 오판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일 컨트롤 센터 관계자들은 낡은 센서가 레일 근처의 물체들을 정밀하게 판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정상 레일 위에 감지되는 모든 것은 무조건 열차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조만간 새 시스템으로 교체해 신호 오판율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감기 예방과 함께 독감 백신 접종도 당부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 일원의 날씨는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70도대 후반을 기록했지만 지난 주말부터 밤 최저 기온이 30도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이번 주중부터는 다시 낮 최고 기온이 72에서 76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처럼 잦은 기온 변화와 큰 일교차에 기침과 발열, 콧물 등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년층을 중심으로 감기가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당뇨나 협심증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장년층 환자가 감기에 걸리면 지병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예방에 특히 주의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어린이의 경우 구토나 설사를 동반할 때는 급성 장염을, 두통이 심하거나 뒷목이 당기면 뇌수막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보건당국은 이미 병원과 약국 등에 독감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며 독감 예방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주요 은행의 경제 분석가 65%는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처음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9월 조사 때는 90% 이상이 연내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인상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 은행의 이코노미스트 46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첫 금리 인상 시기를 물은 결과 65%가 12월을 꼽았습니다. 연준의 9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조사했을 때는 90% 이상이 연내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9월 신규 일자리는 14만 2천 개가 늘어나는 데 그쳐 20만 개 이상을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또 9월 산업 생산과 소비자 물가지수도 각각 8월보다 0.2% 하락하는 등 최근 경기를 우려할 만한 통계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도 금리 인상이 연내 이뤄질 것이라는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파이낸셜 타임즈 조사에서도 10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연준의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로는 내년 3월과 6월이 각각 40%로 나타나 10명 중 8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된 소나타와 엘란트라 차량 27,700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겨울철 도로 위에 뿌리는 소금으로 앞바퀴 완충기의 코일 스프링이 부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도로교통안전국이 눈을 녹이기 위해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이 자칫 자동차 앞바퀴 완충기의 코일 스프링을 부식시킬 경우 타이어 펑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판매된 소나타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판매된 엘란트라 27,700대의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미 전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겨울철 많은 눈으로 도로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이른바 소금벨트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소금벨트 지역은 커네티컷과 델라웨어,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미시시피와 미네소타, 미주리,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와 웨스트 버지니아, 버지니아와 위스콘신주, 워싱턴 DC 등입니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 소유주와 딜러들에게 다음 달 30일부터 코일 스프링을 무료로 교체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남가주에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일부 산간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진흙에 파묻히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흘러내린 흙탕물이 도로를 덮칩니다. 차체 절반이 진흙에 둘러싸인 채 멈춰 섰습니다. 주택은 고립됐고 주민들은 대피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캐스테익 지역에 30분 넘게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오번 프리웨이 프레이지어 마운틴 파크 인근 북쪽 방면 차선과 그레이프 바인 로드 남쪽 방면이 밤새 폐쇄됐고 115대의 차량과 75대의 트럭이 도로 위로 쏟아진 진흙에 파묻혔습니다. It was just like a freight train coming through your house. It really was. It was loud. It was really loud. 산사태로 폐쇄된 5번 프리웨이 일부 차선은 7대의 불도저가 투입된 밤샘 작업으로 오늘 오후 2시쯤에야 재개됐습니다. 이번 폭우는 팜데일 지역 주택들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와 함께 쏟아진 골프공 크기의 우박은 일부 차량과 주택을 손상시켰고 차량에 고립된 4명의 주민은 소방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 늦게 또다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을 제기하며 혹시 모를 2차 산사태에 대비할 것을 주민들에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할로윈데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할로윈데이를 위한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미국 곳곳에서는 공포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한 테마파크. 괴기스러운 분장을 한 영화 속 캐릭터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괴물들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로 괴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수 분장에 음향 효과까지 더해져 공포 분위기를 극도로 끌어올립니다.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공포축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할로윈데이 의상 전문 업체들도 바빠졌습니다. 과거 호박에 눈, 코, 입을 파서 만든 등불을 들고 이웃집을 찾아 장난을 치던 어린이들의 축제에서 모두를 위한 축제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For girls, it's been Disney's Descendants, really popular. Adults have been Star Wars.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때에는 정치인들의 복장과 가면이 인기를 끄는데 올해는 막말로 주목받고 있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단연 독보적입니다. 트럼프의 상징처럼 된 빨간 모자와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따라 만든 가발이 인기입니다. 우리 돈으로 현상금이 무려 100억 원이 걸린 멕시코의 마야광 호아킨 구스만도 할로윈데이 특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Pues hemos tenido un éxito que no esperábamos. Sabíamos que iba a ser una máscara bien vendida, pero pues bueno, ha sido muy buen éxito. 전미 소매협회는 올해 1억 5천여만 명의 미국인이 할로윈 축제에 참가해 69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ncrease in Halloween sales always points to positive holiday sales, and the shopping centers continue to be a host for the Halloween. 소셜 미디어의 발달도 할로윈 축제 시장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창밖으로 던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쯤 브롱스의 길거리에 갓난아기가 의식을 잃고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아기의 엄마 테니샤 피어론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피어론은 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총을 소지한 아시안 남성이 퀸즈 플러싱의 한 아파트에 진입해 현금과 금품을 강탈했습니다.
백구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9일 오전 1시쯤 플러싱 41번가 소재 한 아파트에 권총과 전기 충격기로 무장한 아시안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용의자는 집안에 있던 남성과 여성 3명을 결박하고 현금과 셀폰, 전자기기 등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 회로에서 용의자는 검은색 점퍼와 바지, 운동화를 착용했습니다. 12세 소녀가 갑자기 집 안으로 날아온 유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나소 카운티 햄스테드에 거주하는 대자 조이너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다트머스 스트리트 선상 자신의 집 거실에서 머리에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총알은 1층 창문을 뚫고 조이너의 머리를 맞췄지만 누군가가 조이너를 겨냥해 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인 멜컴 X가 51년 전에 쓴 편지가 발견돼 125만 달러에 경매될 예정입니다. 한 미국인 가정의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된 이 편지는 멜컴 X가 1964년 이슬람교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다녀온 직후 아랍어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는 당시 미국에 만연했던 인종차별주의를 없애기 위해 미국인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접시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따뜻하고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목요일도 쾌적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